네, 쿠팡 김범석 의장이 갑작스럽게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요. 청문회를 하루 앞둔 어제 이른바 보상안이라고 하는 것도 내놨습니다. 미국 소송에서의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한 행보 아니냐라는 해석도 지금 따라붙고 있는데요. 미국 집단 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후 변호사 모셨습니다.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이거에 대한 좀 평가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자꾸 보상안이라는 요 용어가 좀 걸리기는 하는데 이걸 보상이라고 봐야 될지 좀 솔직히 좀 그렇긴 합니다만 아무튼 1인당 5만 원 상당의 이걸 내놨거든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재판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서 평가까지 하기는 좀 어려운데, 네. 사실 이제 실무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네. 지금 현재 말씀해 주신 뭐 5만 원 보상이라고 하지만 네. 실무적 관점 쪽에서는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위기 관리를 대응하는 부분 또한 그리고 이제 고객 이탈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보이지 법리적으로서 어떤 그 보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범위를 좁혀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데 이게 어떤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까요? 결과에? 저는 이제 미국 그 연방법원에서 소송을 이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네. 미국 법원에서 관점을 보면은 사실 그 이런 조치를 피해 회복의 어떤 보상이나 종결로 보지 않고 네. 그냥 그 법적 책임 판단과는 분리해서 볼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네. 그러면 일정하게 그 책임을 지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감경해 준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니까 판단은 안 할 것이다. 미국 법원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내놓은 사과문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또 쿠팡의 성명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은 어떤 영향을 좀 미칠까요? 저도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양쪽에서 다 봤었는데요. 네. 국문본, 영문본을 다 봤었는데 이렇게 좀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쿠팡에서 또 김범석 의장이 발표한 그 성명서들이 청중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문본은 저희 국민들 그리고 이제 국회 청문회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리고 영문본은 사실 이 부분이 이제 그 투자자, 미국에 있는 투자자 그리고 미국의 법원을 네. 대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더 훨씬 더 미국 그 성명서에는 좀 더 한정이 좀 더 좁혀 있죠, 범위가. 표현이 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읽으셨어요, 변호사님도? 좀 저는 이제 감정적으로 읽다 보기보다는 저 이제 그 변호사로서 좀 읽어야 하니까 당연히 그러시죠. 이게 법원에서 어떻게 읽혀질 건지에 초점을 맞춰서 읽었었는데요. 좀 표현이 다르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확한 뭐 워딩까지는 뭐하지만 아이가 영문본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혹이라든지 조치라든지 이런 게 좀 허위 사실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로 지금 썼다라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또 아예 주체 자체를 쿠팡 코리아 그리고 코리안 뭐 피플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 일단 이거 대상 자체를 한정을 했었죠. 네. 사실 이제 쿠팡 그 잉크라는 이제 모기업이 미국 회사인데 미국에서 발표하는 이제 영문본도 뭔가 이제 피해자분들을 한국으로 한정을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이제 있었다는 그런 성명서입니다. 그러면 그 변호사님 그 말씀은 쿠팡 INC하고는 상관없는 일이다. 이걸 강조한 거다라는 건가요? 뭐 좀 법원에서 최대한 그런 식으로 본인들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를 최대한 어필하기 위한 그런 성명서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면 미국의 법리에 따르면 그게 먹힐 여지가 좀 있습니까? 충분히 이제 본인들의 법원에서 일을 할 때 본인이 언제 시점에서 인지를 했었고 어느 정도 알았었고 어느 정도 피해가 규모갔을 때 한국으로 한정한다는 것들은 그렇게 성명서를 내면 본인의 그 설득하는 그 논리와 법적 논리와 이제 맞닿아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셀프 조사 결과 내놨고 네. 그다음에 또 그 성명도 나왔고 사과문도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 주가가 6% 이상 올랐다고 하던데 이거는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먹혔다, 속칭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걸까요?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6%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오름세니까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그 먹혔다라기보다는
이제 실질적인 이 문제 자체가 해소된 것이 아니고, 근데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식 투자자분들의 이제 투자 시장 자체는 주식 시장은 그 대표들이나 회사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이제 가장 그 위험 요소로 판단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회사에서 이거에 대해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 주식 시장 자체는 이거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좀 반응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저희가 이제 법원의 재판의 진행에 따라서 이 오름세 내림세는 충분히 변동이 또 큰 수 있는 그런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이제 쿠팡은 발표를 하면서 이것이 정부 지시에 따른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그 발표 내용에 보면은.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이제 국내에서 진위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지금 제가 한번 해석한 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여기에 정부를 끌어들이면 이것이 정부 대 정부의 문제가 돼가지고 미국에서도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가능해지는 길을 연다. 혹시 이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 부분이 제가 좀 저도 생각하는 그 로버트 오브라이언 그 예전 그 이제 트럼프 1기 때 네. 국가안보보좌관이었던 그분이 트위터 X에 이제 올렸던 그런 내용하고 좀 연관되는 부분 같은데요. 이 부분을 어떤 본인 그 쿠팡 코리아의 그런 이제 정부 피해 유출에 대한 이런 과오로 생각하지 않고 예. 어떤 정부라는 단어를 쓰면서 뭐 어떤 정부인지 지정하지도 않았죠. 사실 어떤 부처가 그렇죠. 되겠다는 맞아요. 어떤 예, 예. 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 부분을 자체가 이제 미국 기업을 한국에 있는 정부가 어떤 조사에 참여하게 한다는 이런 식으로 성명서에 쓴다는 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전략이죠. 제가 보기에는. 위험한 전략? 예, 그렇습니다. 위험하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그렇게 이제 전 행정부의 고위 관료였던 분이 예. 이제 개인 X긴 하지만 예. 굉장히 영향력이 있는 발언을 했고요, 벌써. 근데 그거는 이제 그런 발언은 사실 저희 이제 법원에서의 재판의 그 법리적 판단에는 전혀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에 이제 저희 투자 시장이라든지 저희 한국 피해자들은 좀 더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네. 쿠팡에 대한 이제 한국 쿠팡에 대한 신뢰도를 좀 더 잃게 될 것이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좀 위험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일부 미국 언론이나 일부 유력 인사들 사이에서 쿠팡을 건드리지 말라는 식의 지금 발언, 주장이 나오고 있는 현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쿠팡을 건들지 말라고라고 저는 그렇게 읽은 부분은 잘 없는 것 같고요. 네. 이런 식으로 한국 정부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미국 법인들의 이런 특정 사건에 개입하는 것이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그 한미 간의 양국 간의 관계를 우호적으로 만든 데에 좋지 않은 결과를 미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애둘러서 표현한 부분이 제가 있었던 거는 확인을 했는데요. 그거를 지금 쿠팡이 이런 식으로 초래하는 거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근데 법원 판단하고는 재판과는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그림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쿠팡은 사고가 발생해서 한국 정부의 지시에 따라서 조사를 했고 성실히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한국 정부에 뭔가 조치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조치를 해서 쿠팡에 피해를 줬다. 쿠팡을 탄압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서사를 짜면 이게 미국 안의 여론에 영향을 미치고 또 그렇게 조성된 여론이 미국 안에 소송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 이제 쿠팡은 미국 그 모회사가 미국 법인 그 미국 델라웨어에 있는데 그 뭐 이 회사들이 이제 공시한 내용들이나 연례 보고서 10K라고 하는 연례 네. 보고서라든지 이제 상원에 제출한 로비 보고서들을 보면 쿠팡 그 미국 회사를 굉장히 작은 회사, 중소기업으로 표현을 하고 작은 회사로서 보호를 받아야 육성된다는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과는 정말 다른 전략이죠. 미국 안에서 네,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니까 육성 대상이다. 그렇습니다. 보호해줘야 된다. 이커머스 플랫폼을 보호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로비도 많이 하고 미국 그 시민권을 많이 채용을 하기 때문에 보호하기 위한 법인으로서 이렇게 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공격적인 한국은 다른 전략이시죠. 쿠팡이 미국에서 그렇게 그러니까 전략을 펴고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여론이 이렇게 뭐 쿠팡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한다, 재판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여론이 변화한다 이런 우려는 저희는 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뭐 몇 년 동안 로비 작업만 뭐 좀 150억 가까이 썼다라는 거잖아요. 네, 저도 그래서 상원 그 로비 보고서를 좀 공부를 했는데요. 한때 뭐 이제 그 쿼터별 그 이제 분기별로 이렇게 할 때도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뭐 한 번 많이 할 때는 뭐 100만 불 이상, 15억 이상 했을 때도 있고 하는데
그때마다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쿠팡의 이 사업은 아직해서 이제 작은 스몰 앤 미들 비즈니스고 네. 예,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육성을 하고 이커머스를 육성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해 달라. 우리도 이렇게 해서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이런 취지의 로비를 계속 해왔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있는 그 투자 뭐 사업 전략과는 굉장히 다른 부분입니다. 근데 그 김범석 의장이 그 청문회 불출석하면서 내세웠던 그 이유는 쿠팡이 글로벌 기업이라 세계 일정이 많아서 이런 식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뭐 그 또 개인 일정을 제가 아니 미국에서는 자기를 중소기업이라고 하면서 한국에서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니까 너무 다른 것 같아서 여쭤본 거거든요. 네, 뭐 저도 어떤 판단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지연시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범석 의장은 어떤 사람이라고 파악을 하세요? 저도 뭐 재판에 이렇게 소송에 관련돼 있는 분을 직접적으로 제가 평가하는 거는 조금 이제 부적절한데요. 저희도 이제 그런 지배 구조나 여러 이런 성명서 또 지금까지의 사태를 봤을 때는 지금까지 굉장히 이제 한국에서 공격적인 투자와 이제 성공을 하신 분이지만은 좀 더 미국 본사에서 이렇게 또 로비하시고 하는 것 외에도 한국에서도 또 좋은 일을 많이 하시고 또 뭐 기부도 많이 하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뭐 저는 그런 부분입니다. 네. 기부를 많이 했다가 아니라 많이 했으면 좋겠다. 네, 한국에서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소송인단 지금 모집은 끝났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닙니다. 미국 연방법원에서 저희가 참여하시는 그 소송인단은요, 원고는 사실 저희가 이제 소장을 제출하고도 계속해서 이제 원고를 이제 저희가 취합할 수가 있거든요. 소장 제출한 후에도 계속해서 저희 참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하고 좀 달리 계속해서 이제 소송인들을 뭐 첨부해서 이렇게 제출해야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늘어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대표 원고를 지정하는데 좀 연방법원에 출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모집한 소송인단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저는 한국 쿠팡 소송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전 미국 변호사라서 잘 모르는데 미국에서만 해도 수천 명 이상 되는 거예요. 수천 명 이상? 그렇습니다. 그럼 소장은 언제 제출할 계획인 거예요? 최대한 좀 빨리. 저희 소장은 다 저희 준비가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대표 원고 적격하는 부분에서 오늘도 새벽까지 이제 계속 현지에 계신 분들하고 연락을 하고 그러고 왔었습니다. 일전에 이제 저희가 대표님하고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연내 아마 제출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연내라고 하면 내일까지거든요. 그렇군요. 네. 어떻게 연내 가능한 겁니까? 소장 제출? 최대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민사죠, 그러면 이게? 그렇습니다. 오래 걸리잖아요, 소송이? 소송은 좀 기간 자체는 또 연방법원이기도 하니까 좀 오래 걸리긴 합니다. 어느 정도라고 지금 예상을 하세요? 기간 결과가 나오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소장이 제출되고 나서도 원고분들이 계속해서 참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네네네. 또 이제 당연히 이게 집단 소송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러 이제 목적 자체는 대부분 이제 원고분들이 같지만 그래도 여러 이제 좀 산발적으로 여러 군데 계시니까 기일 자체 선정하는데 좀 오래 걸리긴 할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후에 디스커버리 절차 이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하는 건데 이 절차는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오늘부터 이틀간 청문회가 진행이 되고요. 아마 그 뒤에 국정조사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한국 정치권의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면 청문회의 결과라든지 국정조사의 결과가 미국에서의 소송의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된다든지 그러니까 재판부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저희에게 좀 중요한 부분은 이제 진술의 좀 고정성, 진술성. 네, 청문회에서 하셨던 발언들이나 이런 어떤 태도들이 법원에서도 이 그대로 받는다기보다는 다른 말을 번복하기는 이제 할 수 없는 거죠. 공식적 발언이 되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범석 의장이 지금 청문회에 불출석하는 이유는 그걸 고려한 측면도 좀 있겠네요. 해석의 영역이긴 하지만. 법리적인 판단을 충분히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겠죠? 네. 예. 그렇게 해석할 여지도 충분히 있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변호사님 말씀은 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법무법인 대륜의 손동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